전북어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작가 신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노란색으로 네. 스튜디오를 물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보러 가는 길일까요? 진동규 시인이 네. 이번에 시선집을 내셨어요. 네. 시선집의 제목이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네, 아주 귀에 익숙한 그런 그러시죠? 제목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몇 해 전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 가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현빈 씨가 이렇게 다 꺼내 들었던 그 시집. 네, 그렇군요. 그 시집의 제목인데 네. 이제 진동규 시인이 그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이 시집을 내고 네. 사실은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드라마에 소개가 되었어요. 이 네. 시집 표지가 네네. 맨 먼저 꺼내잖아요. 맞아요. 너무 생생합니다. 네, 그 장면 기억나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네. 인터넷 어느 서점에서 500권이 나갔대요. 네.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그렇죠. 네. 그동안에 한 7권도 채 안 나갔던 네. 지금 그 시집이었는데 드라마 방영 후에 네. 그처럼 그리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맞습니다. 그 시집이 네. 계속 나가고 있어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즐겨 쓰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아무튼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제목만 들어도 네. 참 반갑고요.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풀어보기로 하고 네. 우선 진동규 시인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진동규 시인은 1945년에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셨어요. 전북대 국문과 그리고 전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네. 중등에 계셨는데 중등에 있을 때는 국어 선생님도 하셨고 네.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하셨어요. 대단히 특이한 네. 이력이십니다. 네, 일찍 이제 퇴직하셨지만 네. 그리고 1978년에 시와 의식을 통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 꿈에 쫓기며 민들레야 민들레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90호 노랑모시조개 그다음에 고마고마 아리아리 하늘 메아리 이런 시집들을 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극 네. 일어서는 돌 자국론 이런 시극이 있고요. 수필집도 있습니다. 바람에다 물감을 풀어서 북나무 전주천 이야기 이런 수필집도 내시고 책 참 많이 내셨어요. 네, 그러게요. 1979년 등단 이후에 책도 많이 출간하셨고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셨죠. 활동 많이 하셨죠. 그 전라북도에서 제84회 전국체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개폐막식 시나리오를 쓰시고 예술감독 하셨어요. 네네. 네. 전라북도 교육위원도 지내셨고요. 네. 전북문인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이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상도 들었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네. 표현문학상, 영락문학상, 목정문화상, 전북문학상, 전북인대상, 한국예총예술문화상도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만큼 문단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네. 진동규 시선집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이렇게 또 신간으로 소개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이라는 말씀 들으셔서 하셔서 예전에 나왔던 시집인데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시들을 한데 묶어서 네. 이렇게 시선집으로 하여서 그 제목을 예전에 냈던 책의 제목과 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네. 출판사만 달리
네. 이번 책은 신화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출판사만 달리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시편을 편편히 볼 수 있는 또 그런 그렇죠. 책이어서 더 네. 읽는 즐거움이 클 것 같습니다. 좀 도톰하죠. 네, 그러네요. 우선 그 작가의 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작가의 말은 이제 신작을 네. 지금 이 책이 시선집이잖아요. 그동안에 네. 냈던 그 작품들, 시집들을 함께 모은 거니까 작가의 앞부분에는 신작을 한 편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신작이 아리아리 되어오는 하늘 메아리.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얀 꽃잎 소리도 없네. 숭어리 환한 얼굴 꽃다. 꽃뿌리라니 드러내는 열매야. 하늘의 이야기를 별들은 한 장 한 장 하늘 메아리야. 환하게도 펴고 있구나. 이게 시예요. 네.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아리아리라고 하는 우리 뭐 아리아리하다 뭐 그런 네, 얘기 많이 정말 하잖아요. 아리아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리아리하다 그러면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좀 안갯빛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슴이 아린. 네, 뭔가 이렇게 아리아리한 그런 느낌도 바로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히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네. 그런 작가의 말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또 보면은 이연의 숭어리 그랬잖아요. 그 이제 네.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막 모여 있으면 우리가 숭어리 달렸다고 네. 그러는데 마치 진동규 시인의 많은 작품들이 숭어리 이렇게 꽃으로 네. 피어서 달려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진동규 시인님도 아리아리하게 살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모든 어떤 작품에 대한 애정 또 미술까지 전공을 하신 걸 보면은 그 예술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 진동규 시인의 그림이 네, 참 좋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네, 그림도 같이 한번 감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네. 책에는 없고 네. 예전에 펴내셨던 책 중에 바람에다 물감을 풀어서에 그렇게 좀 시화집처럼 네, 하셨던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표지에 있는 이런 색상이 네. 지금 하늘빛에 구름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색상 많이 쓰시거든요. 진동규 시인이. 네. 참 예쁩니다. 네, 참 청아하고요. 예뻐요. 네. 그래서 또 색감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신 네.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를 한 편 먼저 감상을 해보시죠. 네. 정말 유명한 작품 네.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진동규. 소올 꽃가루 쌓인 토박마루. 소쩍새 울음 몇 몸부리고 앉아 퍼먹진 소절을 널어 말립니다. 산 발치에서는 한바탕 보춘화 꽃대궁 어지럽더니 진달래 철쭉 몸 사르더니 골짝골짝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쌓인 송화가루 밭은 기침을 합니다. 숨 좀 쉬겠습니다. 네. 우리 조미애 시님께서 낭송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감흥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크릿 가든 얘기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네. 우리 작가님은 또 이 시의 어떤 점이 좋아서 그 시크릿 가든에서 또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궁금하죠. 네. 저는 특히나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이라는 이 제목, 네. 시집의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이런 얘기 하지만 실은
아무렇지도 아무렇지 않은 않은 게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네. 맑은 네. 날,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이 제목이 더 작가의 시선을 가장 끌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집을 열어보니까 시편편이 정말 가슴에 수작이죠. 네. 음.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좋아했지 않나 네. 싶어요. 네. 어떻든 그런 인연으로 다시 이 좋은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참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지요. 네. 작가 본인을 맞아요. 떠나서. 작가에게 있어 네. 이처럼 오래도록 사랑받고 네. 오래도록 사실은 지역 작가들이 많은 책을 내고 있지만 금방 많은 관심을 잊혀져. 받지 네, 못하는 네, 현실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는데 이처럼 오래도록 네.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이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죠와 이런 코너가 오래오래 지역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하고 또 사랑받고 같이 문학의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이 책에 얹어 보기도 합니다. 네, 좋은 기획으로 네. 오는 방송에서 정말 올해 아주 가슴 뿌듯한 이런 네. 일을 지금 기획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제2, 제3 많은 책들이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세상과 교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요. 네, 그때 네. 그 드라마에서 네. 그 길라임 역을 하지원, 맡았던 예, 하지원 하지원이 씨가 예, 역을 맡았던 길라임. 그 문자와 숑 기억나죠? 네네. 그 많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네. 그 카톡이나 문자 네. 그 이제 음을 그거 했던 기억은 그 패러디도 많이 네.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네. 엄청 드라마 자체가 화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두고두고 이제 이 책도 더불어서 네네. 오래오래 살아나서 이제 또 홀홀 날아갈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재밌는 그 일화 가운데 네. 우리 진동규 쌤이 이제 고창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삼시세끼 고창편을 아, 이 선생님 맞아요. 댁에서 촬영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동규 그 시인의 가옥을. 고창집이 네. 그 삼시세끼 고창편 네. 바로 그곳이 촬영지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또 방송과 우연치 않게 또 이런 인연을 갖고 계십니다. 가끔 재방할 때 네. 이 고창편 나오면은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언제 한번 갈 기회를 가지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도 있지만 시 자체가 워낙 좋은 시를 쓰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자, 다음 시도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네, 진동규 시인의 네. 90호 노랑모시조개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것도 시집 제목이기도 네,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노랑모시조개, 모시조개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90호에 와서 모시조개를 보면서 노랑모시조개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것도 그렇군요. 반가운 네. 얘기죠. 어쨌든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요. 네, 네. 90호 노랑모시조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90호 노랑모시조개 진동규 90호 노랑모시조개를 만나면 달 가운데 흐르던 강 이야기를 한다. 강바닥이 뒤집혀 쏟아지던 날 엉망으로 흩어지던 금모래밭 호미 끝에 끌려 나오던 모시조개 짜디찬 바닷물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혓바닥 물어야 하는 멀미는 지긋지긋한 일 천연덕스러운 달빛이 더 서러워서 개수나무 아래 여름밤의 추억으로 지리한 장맛비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얼마큼 달이 가까워지는 밤이면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모시조개 인제 웬만큼 체념을 할 만도 하련만 질펀하게 그 강줄기로 퍼질러
펄 울음으로 드러눕고 그러는 것이다. 90호 노랑 모시족의 네, 시를 바로 감상해 옆에 보면 봤습니다. 바람 부는 날 있죠. 네. 저 이 작품도 정말 좋아요. 네. 우리 김 PD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 진동규. 바람은 내게 나서보라네.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나누는 사랑이며 눈물 그대로. 황량한 들판에 나서보라네. 우리 나누는 이별처럼 허리 꺾이고 뿌리 뽑혀서 드러나는 들을 보라 하네. 찢기면서 아름다워지는 깊이 깊이 감추어둔 부끄러운 것들까지 진실로 함께 나부끼라 하네. 네. 참 좋죠. 네. 네. 우리 조시님께서 갑자기 훅 낭독하라고 하셔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만 네, 90호 너무 노랑 좋습니다. 모시조기를 읽다 보니까 네. 바로 옆에 바람 부는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가 음. 갑자기 막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집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한 편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 네, 편편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그 즐거움이 있죠. 네, 또 다음 한 편만 더 감상해 볼까요? 네. 그 풋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우리 김 PD님의 풋국을 네.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이 수필을 몇 편 썼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진동규 시인께서 풋국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네. 우리 김 PD님이 하시고 나머지 이게 전부 세 연으로 된 시예요. 네. 나머지 두 연은 제가 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풋국 진동규. 호박숲보다 환한 호박꽃이다. 어젯밤 호박꽃 초록만 들러왔던 반딧불이가 다슬기 눈물 한 바람을 흘리고 간 것인데 가마꾼 호박벌이 그걸 꽃가루에 비벼대 가마띠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고 나면 한 뼘, 두 뼘씩 뻗는 호박 넝쿨 애호박이 열린다. 호박벌 닮았다. 넝쿨 손은 담벼락 한 귀 또 그려준다. 호박벌 가마띠 만지듯 조신조신 넝쿨 손을 꼬고 애호박은 호박벌 쏘이지 않게 숨겼다가 풋국 한솥 끓인다. 사실 저 네. 침이 넘어가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풋국을 끓이는 과정에 이제 아무래도 산문이라서 좀 네. 집중을 했었는데 네. 우리 진동규 시인님의 풋국은 그 이전 단계. 네, 그래서 더 새롭고 신선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애호박이나 또는 넝쿨손, 네. 호박잎 이러한 것들을 우리 눈에 아주 선하게 네. 보입니다. 네. 네. 아주 따뜻한 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 풋국을 사실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그 이제 몇 발표를 했을 때 그런 게 있었냐고 혹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남원에서 저희 친정어머님이 끓여주신 걸 기억을 하면 이런 우리 진동규 시인님이 서술하신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애호박도 좀 으깨고요. 네, 네. 그리고 감자도 으깨고 또 아무튼 된장물을 살짝 풀어가지고 호박잎도 으깨서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그렇게 끓여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는 그 장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침 한 번 삼키고 또 마당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청양고추, 빨간 고추 이렇게 쫑쫑쫑 썰어서 간장 조합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또 기가 막힙니다. 네. 네, 그런 그 풋국이라는 말을 몇 군데에서만 쓰였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막걸리 집에 가면은 또 그거 많이 내놨어 이렇게 또 아, 감상담도 네.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요즘은 제대로 된 풋국을 먹어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풋국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 맞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정겹고. 아주 반갑고 네, 좋은 네. 그런 시였습니다. 음. 네, 시간이 좀 오늘은 빠듯하긴 한데 한 편만 더 감상을 해보시죠. 네. 네. 진동규 선생님이 지금 고창 출신이시고 네. 그 삼시세끼 찍었던 고창 집에서 네. 이제 주로 많이 계시거든요. 글 그러시군요. 쓰시면서. 네. 네네. 근데 고창 하면 그 동리 신재효 선생님 또 네. 우리가 그렇죠. 기억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리 선생님 이야기가 담긴 시가 있어요.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네, 오베이골 들어보죠. 사내라는 시예요. 오베이골 사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평론하시는 우리 우한영 교수님이 네. 아마 이 오동나무 오자 아닐까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 이 오베이골 사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오베이골 사내 진동규. 고창에 가면 소나무 가로수를 만난다. 명사십리가 보내주는 해물을 뒤집어 쓰고 목풀어 늘어선 소나무를 만난다. 동리 선생 북채를 불끈 쥐고 일어서 한박 추임새를 넣으면 방등산, 선운산 골짜기까지 사냥 나가 제 계집 거두는 산에도 나온다. 얼쑤 오베이골 찔레꽃 가시덤불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고 나온다. 네. 우리 진동규 선생님 한번 또 편편히 네, 뵙고 싶습니다. 또 어쩜 이렇게 좋은 시를 쓰셔서 정말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진동규스러운 시의 그 가장 또 면모가 아닐까. 진동규 시인의 가장 특질을 잘 드러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다 좋은 시지만 네, 아유 참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쓰셨죠. 시선집으로 네. 묶어놓으니까 네. 한 번에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그 또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시가 참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익숙한 제목, 그리고 시선집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시가 실려 있어서 굉장히 풍요롭고 즐거운 시 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네, 돼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입니다. 네, 그 한 말씀에 모든 말씀이 축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시집 오늘 감상해 봤습니다. 진동규 시선집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오늘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